자, 1야 후기하고 빨리 꺼지도록 할게요. 조합 참여하실 거면은 멤버십 그 올리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선택과 집중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고요. 토요일날 괜찮은 배당 들어왔고 일요일에는 2개가 들어오면서 됐고 또 힌트까지 하면서 주간 마무리는 상당히 좋았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여기 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역을 재료를 잘 쓰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하고 3시 안에 저는 사라지도록 할게요. 오늘 분위기가 정말 안 좋네. 자, 1야 보겠습니다. 오늘 9개 1야밖에 없죠. 그 다음 물분은 한꺼번에 그냥 설명이든 표든 웬만하면 그렇게 빨리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타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송을 오시면 힌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오셔가지고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쿠르트 요시무라. 그 다음에 경기가 7.5. 우리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잠깐 목소리가 바뀌었나? 바뀌었죠.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떨어져 갖고 약간 좀 여러분이 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다. 6시 경기도 많고 제일 많이 하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때 이제 투수가 누가 나왔냐면은 다카하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카하시는 잘했어. 그리고 야쿠르트의 선수들이 타격감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좋았다. 상당히 일요일 경기 때 야구가 전체적으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카시 히로토는 바꿔을 했다. 그러니까 또 뒷심이 약해서 야쿠르트 승리를 한 거거든. 결국 뭐로 이겼단 말이고 타격으로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야구의 지금 선발 투수들은 선발 보고 가자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외국인이든 국내든 없어요. 그냥 짜임새 1.2점에 외국인 기복 별로 안 타고 딴 팀들은 외국인 기복이 있거나 아니면 런적인 요소는 나오지만은 평균 타율이 조금 낮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미우리하고 야쿠르트 경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다득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작년에 메이지 진구구장에 붙든지 도쿄돔에 붙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계속 다득점 역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시즌 초반에 붙었을 때는 그런 요소들이 안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그 전 매치를 했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전, 2차전, 3차전 히로시마 때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결론은 2번을 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때는 학살이 나오는 그런 게임들입니다. 물론 지금 투수는 토고라는 부분은 요미에서 가장 믿을 만한 카드고 투수에서는 야쿠르트를 압도할 수는 있으나 지금 하라 감독의 운영적인 부분들, 투수 운영, 그 불펜, 특히 경험이 없는 요런 선수들을 지금 부여를 해서 예상을 한 대로 아키야마하고 이런 선수들이 끈질기게 무너뜨리면서 바로 경기를 끝내버리는 요런 상황이 나왔다면 요미 승에 대한 메리트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2번째 경기 때 5대4가 나와가지고 뒤집고 나서 요미가 뒤집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솔직히 야구를 보든지 일본 야구 특정을 한정을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야구에서 발로 많이 없습니다. 야구에서 이제 팔에 이렇게 해갖고 비기닝 만들어 놓고 뒤집었는데 다시 그거를 이기는 대량 득점, 특히 일본 야구 같이 이런 저득점 속에 아무리 타격이 좋은 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런 요소들은 좋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야쿠르트가 올해 역배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는 투수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커프도 얘기를 할 건데 메커프가 우리가 욕이 많이 티나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어느 정도 했던 부분들이 다른 선수들이 지금 해줘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다구치라는 선수가 좋죠. 근데 너무 한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이 경기는 야쿠르트 역배에다가 풀엔이다가 오버합니다. 그러니까 투수적인 요소가 요면에서 가장 믿을 만한 카드, 선발, 불펜 다 통하면서 요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데 우리가 히로시마 때 계속 거의 히로시마를 3번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나왔고 또
아예 뭐 경기를 초반에 터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야쿠르트 역배나 프렌이나 다득점 요소적으로 가면 될 거다. 그리고 요미도 어쨌든 이 타격적인 부분들이 좋은 선수들을 대거 만들어 놓은 거는 사실이긴 하다. 있는 애들이 또 사카모토가 또 런 나왔죠. 사건은 쟤는 미워하되 선수의 실력은 뛰어난 거는 사실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뭐 빠른 애 한 명 있고 그다음 장타적인 칠 수 있는 애 한 명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벗어나기가 어려운 게 어느 팀이 붙더라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다. 그리고 뭐 요시무라, 뭐 코자와 이런 선수들 뭐 계속 나와주고 있지만 특별하게 인상이 있던 그런 부분들의 경기는 별로 없는 편이다. 그래서 데이터적인 측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는 좀 서로의 구장에서 도쿄도 라이벌리를 하면 좀 그런가. 뭐 라이벌리를 해도 되겠죠.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저는 오바적인 요소도 안 나오다가 또 다시 원래 모습대로 나온다고 봤을 때는 오바적인 요소도 바라봐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쿠르트 역배에다가 프렌에다가 오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로, 그 다음 토코다, 그 다음에 요코 바우어. 자, 바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일야의 맛을 좀 봤는데 일단은 히로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 팀 중에서 1야의 12개 팀 중에서 지난주 경기력이 가장 좋았던 팀입니다. 특히 투타 밸런스. 왜냐면은 투수가 외인이 좋다고 생각한 적은 히로시마가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타격이 중요할 때 빛을 발하고 내야 외야에 한 마리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좋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 중요할 때 런이 나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팀이 요코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바오가 잘하든 토코다가 뭘 하든 언더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도 작년에 그 이슈 있었죠. 히로가 요코 한번 싹 잡았다가 다시 리벤지 했다가 다시 히로가 잡았다가 호구적인 모습을 잡아줬잖아. 근데 올해는 요코가 좀 유리하거나 요코가 좋은 게임을 더 합니다. 히로랑 붙었을 때 지난 경기 때도 그랬습니다. 2주 전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요런 요미 전에 1, 2, 3차전 우리는 경기를 들어가기 전에도 방장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전 갈까 말까 하다가 히로를 선택해서 먹긴 먹었죠. 그래서 나는 문제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고 어찌 보면 토코다라는 이 선수 자체도 선발이랑 불펜으로 왔다 갔다 하는 스윙맨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선발로서 좀 계속 우리가 니오네메 카토가 선발로 정착하듯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 타격적인 요소가 두 팀이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 경기력하고 요런 거 봤을 때 가장 좋았던 팀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득점을 보는 거고 일단은 투수들은 그 기본 90개, 100개 넘어가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아무리 잘 던져도 양 팀의 비기닝적인 부분이나 1번부터 9번 하는 모습이나 그 다음 중요할 때 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수가 좋아도 언더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라이벌적 아닌 라이벌 올해는 요코가 많이 잡고 있고 작년에는 히로가 뭐 요코한테 거의 승점을 쌓고 앉아 있었죠. 그러다가 잠깐 빌밀주고 다시 또 히로가 많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 구성은 크게 바뀐 게 없으니까 아키야마 그대로고 뭐 용병만 조금 다를 뿐이죠. 그래서 곧 비슷한 뉘앙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토코다가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거는 이닝 소화 능력을 6.2나 6.5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5.7인가 5.8이닝이거든요. 그것도 많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오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보셨으면은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타격적인 요소가 어디가 더 무섭냐? 히로가 더 무섭습니다. 나는 알겠죠?
요코가 1번부터 9번까지는 아니거든요. 세키네하고 그다음 미야자키하고 뭐 이런 애들 언급을 하지만 이게 뭐 상하이 밸런스가 좋다 아니면 연계 플레이가 좋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냥 해서 빵 치고 팔에 빵 치고 뒤집어 버리고 동점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야쿠르트한테 그렇게 대량 득점이 또 나왔던 그런 거고 그지? 그건 2주 전인가 그렇죠? 주말 경기였는데. 김현숙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래 보도록 하고 다득점 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신 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역을 잘 사용해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또 마엔이 보이는 경기들은 마엔 역배 아니면 역배 마엔 뭐 아니면 마엔 아니면 역배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배당에 좀 화요일이긴 하지만 좀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있습니다. 알겠죠? 하나같이 좀 다 가져갈 만한 팀이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따라가든 뭐 안 따라가든 참고를 하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경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니치 후쿠타니 그 다음에 5.5열 일단 이 경기가 다득점이 좋아 보일까요? 일단 이 경기 한신 또 주말에 13점씩 내고 14점씩 내고 7점 내고 하는데 다득점 좋아 보일까요? 근데 제 말이 맞잖아요. 왜? 타카하시 히로토도 마찬가지고 후쿠타니도 마찬가지고 얘네는 아무리 저쪽이 타격적인 뉘앙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쉽사리 그렇게 못 갑니다. 경기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석가는 결과로서 보여주지만 선수는 결과로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무서운 게 중심이 터져버리니까 그냥 쉽사리 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했죠. 그리고 이거 갈 거면은 일단은 주니치가 1.2점 요런 양상을 좀 많이 보여주긴 했기 때문에 옆배까지는 좀 가기가 그렇고요. 프렘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프렘만 해도 배당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는 저는 일단은 주니치 프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니치 쪽으로 안 본다 하더라도 이 무라카미하고 패디는 여러 말하는 탈곡기 관점 요것도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들을 그냥 들어가서 아싸리 그냥 오바를 갈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무라카미 같은 경우는 여러 말하는 야구 선수다 보면은 아무리 에이스급도 한번 꺾이기 마련이고 맛이 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런 지금 피칭을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피칭을 봤을 때 그런 양상이 보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피칭을 가지고 있는 게 한신의 무라카미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오바도 생각을 하고 제가 5.5를 뭐 오릭스랑 세이브랑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릭스랑 소벤이랑 할 때도 5.5를 쓰지만 이 경기 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구장은 도요하시 구장이에요. 자기 구장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걸 다 뚫더라도 제가 오버를 안 가는 이유는 두 투수의 피칭적인 요소가 내가 말한 대로 똑 떨어지고 있고 무라카미는 한 두 번 정도는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혀 상관없이 지금 계속 좋은 모습에 삼진이 더 먹고 거의 뭐 퍼펙트 하려고 하는 요런 지금 경기를 하고 앉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언더도 보고 그 다음에 요코 전에 7.15좀 잘했지만 우리 역배도 보고 하긴 했지만은 거기에 뭐 전혀 논점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구장도 때마침 또 이제 보통 탁구장이야. 제2구장 같은 경우는 올해는 왜 이렇게 제2구장 경기를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투수가 그 정도로 잘한다. 그리고 주니치도 올해 작년보다는 오바적인 요소가 좀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이거 끊어 먹는 거는 저번 주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제 그 한심적인 요소 한신 FC 그럼 타격 죽었네. 다음 경기 5점만 나한테 그랬지. 오버 안 나겠는데요. 한신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 나카노, 치카모토, 키나미만 되면 된다고 했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순수 후쿠타니를 밀어주는 거고 거기다 무라카미까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 주니치 그런 변수들 보기 때문에 오버 보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언더 찍을 게임은 아니죠. 어쨌든 지역 구장이라는 부분들 그다음 한신 주말에 잘했다는 부분들 요런 것 때문에 못 가는데 이제 오버 찍지 말라고 써놓는 거고 찍으려면 뭐 한신 가실 분들은 한신 가고
근데 한신승이 1.53이고 주니치가 1.55면 난 주니치 프레임 더 나아 보이네. 언더게임 나오면은 한신이 어찌 보면 메리트 못 가져간다는 거거든. 계속 줄기차게 제 한신 같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프렌만 보고요. 아시죠? 니오넴하고 주니치는 일야가 프렌이 효자인데 제일 효자인 게 주니치하고 니오넴은 물 때는 엄청나게 물어야 된다. 특히 요새는 니오넴이 그런 게 더 좀 심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프렌에다가 언더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칭찬해서 다득점도 나오고 한신도 6배 받을 거 아니든 나왔지만은 양 팀의 이 투수적인 양상이 너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경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5 여기는 이제 이슈가 있죠. 야마카와 일단 당분간 못 들어오죠. 처음 방문인데 SLD님 홈런을 쳐야 되는데 다른 걸 홈런 치고 있죠. 근데 나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돼지 2마리 붙여놓으니까 추천 감사합니다. 혈이 꽉 막히더라고. 경기가 그래.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찢어놓으니까 세이브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야. 라쿠텐전에 일단 득점은 많이 했습니다. 그 경기 자체를 별로 가고 싶진 않았고 2차전에 라쿠텐 역배 하나 본 게 그게 단데 이 고글제이도 몰라. 지금은 그렇게 패급의 오바라고 생각을 안 해. 승도 은근히 많이 먹어버렸고 경기력은 지금 니오넴의 알칸타라, 그 다음에 만남이, 그 다음에 또 뭐야 홈런적인 요소를 칠 수 있는 애들은 4명이나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많아요. 한번 찬스 출루도 깨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니오넴이랑 지바 경기 그 경기는 언더 양상이 좀 많이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도 출루를 생각보다 많이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고 투수는 이제 우리가 봤던 거 이제 그동안 저기 1야에서 했던 거 봤을 땐 당연히 이마일을 찍어주고 이마일 같은 게 이제 뭐 109 넘어서도 잘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세이브가 라쿠텐전에 별로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홈런적인 요소도 많고 그 다음에 소뱅한테도 그런 모습 보여주고 한 니오넴의 역배나 프렌을 가면은 되는 경기인데 이거는 스즈키의 프렌을 갈 건 별로 안 가는 게 좋긴 하기 때문에 그냥 갈 거면 니오넴 역배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득점적인 요소는 그렇게 많이 발생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마이도 좋은 투수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세이브 같은 경우도 라쿠텐 한정에서는 이제 붙었긴 했지만, 니오넴 이 5선발급들, 그 다음 불펜들 상대로 이번 시즌에 또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던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언더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은 프렌이 뭐자 1.44긴 한데 해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득점으로 나와도 니오넴이 세이브보다는 장타적인 요소가 더 기대치가 있고 알칸타라가 생각보다 더 지금 타격 페이스가 길게 끌어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저는 니오넴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이 경기는 프렌이 필요 없고 그냥 프렌이나 역배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가면 되고 그냥 기록 데이터 때문에 우리가 이마일 하나 찍어야 된다. 요래 보기에는 지난주에 라쿠텐에 했던 거 그리고 별로 비중도 그렇게 높았던 경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치바 경기 때는 또 계속 우리가 계속 치바가 좀 마지막 경기까지 결국 수위까지 당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야마카 이슈도 일단 결론적으로 팀한테는 안 좋은 분위기죠. 그래서 저는 니오넴이 역배를 받을 수 있다. 저 역배를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배의 프렌에다가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고 스즈키가 이 생각보다 이 고글제 언더핸드 인간이 자책점이 별로 안 2점대도 아니고 지금 0점대 보여주고 있는 거는 한번 믿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오릭스 미야기
그 다음에 지바 다네이치. 그 다음에 6점은 좋겠죠. 오릭스 우리 적특 났죠, 그죠? 찬스도 많이 살렸고. 지바도 뭐 경기 잘 했죠. 결국은 또 그 위닝 시리즈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오리스가 더 낫고 투타 밸런스가 더 낫고, 왜냐면 저게 런적인 요소 없고 이러니까 오리스 찍으면 될 것 같잖아. 다네이치 잘해도 미야기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찍으면 될 거. 아니면은 뭐 지바가 평균 점수 때는 해주니까 오버가면 되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아니면은 또 프렌은 또 오지 했을 때 또 프렌 많이 했었으니까 프렌 가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거는 조금 다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임이다 보고, 그리고 생각보다 또 지바가 옆배를 많이 받고 있거든. 하는 것 잘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 좋아하는 탈곡기 관점을 봤을 때 미야기가 조금 꺾여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었어. 소포머 징크스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리스를 찍는다면은 오리스승을 찍지 말고 마엔승까지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리스 많이 2.13인데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생각. 이것도 그리고 니오넴 지바 홈이죠. 맞죠? 쪼쪼 마린 그다음이죠. 맞죠? 그러면 오리스 갈 거면 저는 마엔 좀 되도록이면 엄청나게 추천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추천 감사합니다. 결국은 뭐 그겁니다. 장타적인 요소. 오리스도 이길 수 있었는데 통구 잘했고, 그 다음에 또 문해가 중간에 또 소뱅한테 경기가 넘어가는 줄 알았던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또 문해하고 차노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12회 때 3루타 코스 12회인가 몇 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외인들만 잘해준다면 오릭스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히라노 좀 늙은 거 빼고는 없거든요. 그 다음 또 이제 그 누구야 저기 히가 이런 애들도 좀 나오는데 한 10개 내외로 던지는데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일단 오릭스 볼게요. 지바도 뭐 역도 많이 가고 있는데 경기 이긴 게 보면 다 1.2점 뭐 3대0 이런 거거든.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는데 그런 요소들 때문에 보는 거고, 투수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결국 또 이제 소프트뱅크 때 3년 전에 했을 때 오버직 요소도 상당히 많았었고, 지바도 지난 경기 때 뭐 수입을 하고 마지막에 어쨌든 위닝 시리즈 가둔 입장에서 언더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오릭스 승에 마인승에다가 오버 보면은 되는데, 오늘은 언어버보다는 오릭스 경기를 가고 싶으면 승이나 마인승, 그리고 지바 갈 거면 프렌승 좀 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지바 역 좀 많이 봤는데 프렌은 또 하고 그런 게 또 오릭스 전에 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바 갈 거면 프렌 무는 게 확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오리스 가실 분들은 그냥 마엔까지 터치를 해서, 또 홈경기도 아니네 때마침. 그래서 그분들이 나올 거고, 미야기는 또 여러 말은 이제 바이오리듬이나 탈곡기 관점 요런 거 봤을 때는 조금 꺾여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 경기이긴 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옴 앞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라쿠텐. 하야카와가 그렇게 별로 안 좋고 그냥 타격적인 요소는 됐어요. 그리고 여기 신구장입니다. 라쿠텐이 그 구장을 바꾼다는 건 아니고, 라쿠텐 구장 오래되긴 했어. 1950년대에 지은 건데 그 개부수 한 2번 때렸는데 그건 아니고, 그거야 저기 뭐 우리나라로 치면 울산 이런 데서 하는 거야. 포항, 울산 이런 데서 하는 건데, 완전 이제 뭐 닭장같이 그렇게 지어놓은 건 아니고, 뭐 약간 울산? 그다음 포항? 요런 구장보다 좀 다운그레이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타격적인 요소가 일단은 저는 라쿠텐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오릭스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또 이제 1, 2, 3 경기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별로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찬스도
오리스도 많았지만 소프트뱅크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경기만 겨우 승리를 거뒀던 거고, 니오넴 상대로는 또 헛짓거리 많이 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라쿠텐이 주말이 금토일 때 그런 경기를 세이브 상대로 보여줬다고 봤을 때는 저는 라쿠텐 역배는 프렌 쪽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오제키 투조 좋긴 좋죠. 근데 이제 결국 이런 거는 이제 니온에 못 이기듯이 타격적인 요소가 죽어버리고 장타적인 요소는 야나기타라든지 외국인 두 마리 활약이 없잖아요. 소프트뱅크는 아예 없죠. 그라시엘 대뚱이 했던 부분도 누군가는 채워줘야 되는데 하는 애들은 발 빠르고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하야카는 또 그런 그 견제적인 요소는 또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라쿠텐이 좀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최소 프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소프트뱅크하고 라쿠텐이 또 최근에 붙었을 때 제가 뭐 결론은 소프트뱅크가 이기긴 하겠지만은 계속 따라 붙을 거다 했거든. 그때는 지금보다 라쿠가 타격적인 사이클이 너무 안 좋을 때였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두 번을 보여주면서 4월 말 경기인가 그랬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말 간격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래 하면서 소프트뱅크가 좀 쫄면서 승리를 거뒀던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소뱅에 대한 메리트는 오제키 하나 보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쿠텐 역배에다가 오늘 말씀 많이 드렸는데 역배나 뭐 프렌 이런 쪽으로 써서 과감하게 터치하는 게 낫다. 화요일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언어반은 다득점 보도로 할게요. 구장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타격 하나는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소프트뱅크가 죽이면 이런 또 약간 2구장 같은 데서 또 몰아서 치는 경향이 있고, 그래도 기본 3, 4점은 냈기 때문에 언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야카는 첫 번째 시즌은 엄청나게 제가 말한 대로 잘해줬는데 그 뒷시즌에는 조금 생각보다 몸쪽 재고 약간 일본 이을을 했잖아. 그런 커맨드가 좀 잘 안 먹히다 보니까 언더적인라서 양상은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라쿠텐 역배에다가 프렌에다 오버 보고 거의 오늘 1야 오버 많이 봅니다. 뭐 주니치, 그러니까 요미도 오버 보고 히로도 오버 보고 주니치는 언더 보고 그 다음에 저기 소프트뱅크도 오버 보고 그래 하니까 거의 오버 위주. 네, 오버보다는 승패 위주. 그리고 승 갈 거면 그냥 마이승까지 터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0분 했을 것 같은데 딱